안녕하세요. 8월 21일, 밤 9시 53분이네요. 오늘의 오프닝은 미국 주식 그 울프스피드라고 이전에 크리라고 그 이름이었는데 바꿨죠. 사명을 바꿨는데 이 업체가 실리콘 웨이퍼, 실리콘 카바이드 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거를 하는 회사인데 목요일인가요? 실적을 발표하고 가이던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엄청 세게 갔죠. 실적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와가지고 한 30%인가 예,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 예, 그래서 아직 반도체가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반도체는 어느 정도 견조하고 어떤 실적을 숫자를 내는 업체들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오프닝은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TSMC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실적도 잘 나왔지만은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도 약간 상향을 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그 외 업체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한 개씩 뜯어보면 알겠지만 특히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1분기보다 더 좋게 나왔죠. 예, 그런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뭐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업체들을 찾아서 어쨌든 그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D램 물론 이제 메모리지만 비메모리 쪽으로는 아직도 수요가 견조하고 메모리나 이게 현물가가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보는데 흔히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메모리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이제 휩쓸려서 이제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구분해서 파운드리 쪽으로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투자 입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데는 반도체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오늘의 오프닝은 미국의 울프스피드라는 반도체 회사가 견조한 수요에 의해서 목요일 날 30% 이상 상승하고 물론 어제 금요일은 좀 조정을 받았죠. 미국 주식이 이제 좀 조정을 받았고 FOMC가 이제 9월 달에 열리는데 쉬어가는 구간에 베어 마켓 랠리라는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금 어떤 금리 인상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잭슨 홀 미팅 도 있고 거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다시금 이제 뭐라고 할까 주가의 주식시장에 좀 뭐라고 할까 악몽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상기시킨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한 번 두들겨 맞을 때가 제일 아프고 두 번 두들겨 맞을 때 세 번 맞을 때 물론 그 범위가 0.75%가 9월 달에 인상이 되면 조금 많이 세게 맞는 거지만 0.5%를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0.75%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의 시장도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아무튼 그 잭슨홀 미팅에서 뭐 파월 의장 미 연준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문기사 보시면은, 우프스피드가 이제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와 강한 수요 전망에, 이제 목요일의 시간에 20% 상승입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는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울프스피드는 재료 및 디바이스 생산 능력을 추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인가요? 여기 보시면은 반도체 지원법 통과도 어떤 미국 업체들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지금 바닥을 통과하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이때부터 사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그 미국의 어떤 그 한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늘 오프닝을 잡아봤는데 어쨌든 실리콘 카바이드 울프스피드가 확보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파이프라인은 350억 달러를 상임 전년 동기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침투율이 현재 5%에서
10%죠. 27년 되면 20%로 5년간 4배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뭐라고 해야 울프 스피드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고 그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우리나라 회사의 반도체 회사들에 적용을 시켜서 종목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상장한 BCNC라는 반도체 신소 제품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회사가 2분기 IR 자료를 또 올렸는데 이미 IPO 할 때의 어떤 자료와 비슷하긴 합니다. IPO 할 때의 자료도 비슷한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합성 쿼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실리콘하고 실리콘 카바이드 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실적이 절대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보면 숫자적으로 나오는 게 성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 울프 스피드의 오프닝으로 알아봤듯이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BCNC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숫자는 지금 뭐 적지만 숫자는 작지만 어쨌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도 보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13.3% 매출액 증가가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5%, 그다음에 순이익은 230%. 절대적인 숫자는 뭐 28억이잖아요. 28억이고 32억이고 200억이기 때문에 숫자는 크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성장성이 좀 돋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울프 스피드로 본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소재 종목 중에서 BCNC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자라는 내용으로서 제가 좀 뭐 IR북에 올라와 있는 BCNC에 관련된 종목을 BCNC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반도체 소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 원익 QNC도 있고 많죠. 원익 QNC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BCNC나 원익 QNC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지켜보자. 뭐 어느 정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보자는 차원에서 BCNC IR북, 그러니까 2분기 IR 자료를 잠시 봤습니다. 물론 그냥 제가 슬라이드를 넘기기만 했지만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IR고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티가 난다고 할까요? 숫자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채택률이 높아지고 고객사에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닝으로 말씀드린 그 울프 스피드가 보면은 금요일 날 주가가 거의 뭐 80불대에서 110불대 넘게 갔죠. 이게 거의 한 3, 4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러나 금요일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109불대. 왜냐면 그 전에 80불대에 있었고 그 70불대도 상당 기간 있었는데 갑자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 반도체 회사 중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를 물론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게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지만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합성 쿼츠를 만들어내는 이제 BCNC가 올해 3월 3일 날 상장을 했죠. 33,700원까지 찍고 이제 거의 뭐 내려와갖고 13,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8,400원 정도인데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볼까요? 2분기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다시피 보셨지만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36.89, 그 다음에 아까 앞분기 대비해서는 13%였나요? 13%, 그 앞분기인지 제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3%,
순이익 같은 59주면 이게 절대적인 숫자는 엄청 작습니다. 뭐 207억, 33억, 29억 정도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적은데 앞으로 지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이런 실적을 체크하면서 반도체가 어떻게 뭐라고 할까 물론 이제 종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뭐 이런 쪽으로 좀 구분해가면서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하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13.3%, 225%, 230%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가 여기 나오네요. 34, 37, 37. 전년 동기도 이렇지만은 1분기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인지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은 작년 2분기와 올해 1분기가 아예 좀 안 좋았긴 안 좋았네요. 숫자가 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이 전분기보다 좀 많이 높아 보이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함정 같은 함정이 좀 있긴 하네요.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숫자가 좀 높아지고 성장률은 퍼센테이지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신규 상장주니 고 PER이 현재 한 24배 정도 되죠. 24배고 뭐 외국인 보유 비중이 0.41, 시가총액도 뭐 2,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입니다만은 향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8,400원 정도의 주가는 뭐라고 할까 조금 더 내린다고 하면은 조정받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사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비즈니스 서머리도 한번 좀 재미삼아 공부 삼아 한번 읽어보시고 실적 제일 중요한 실적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은 올해 예상치가 852억에 122억, 105억 정도 되니까 계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영업이익률은 한 14%대 나오고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의 돈이 좀 쌓여가죠. 예, 쌓여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반도체 소재 하면은 떠오르는 종목이 원익 QNC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지금 PR이 한 11.86배, 포워드 PR은 한 7.67배, 실적이 나오는데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내려갔죠.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미 3만 원 넘게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뭐 26,500원 정도 하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갔던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인데요. 어쨌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도 매출액도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조금 뭐 19억 정도, 그다음 당기순이익은 뭐 한 80억 넘게 좀 증가를 했죠. 그리고 올해 예상 매출액도 한 1200억 증가가 7416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400억 증가 1233억, 당기순이익도 920억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숫자적으로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19년대, 20년에 올라갈 때는 뭐 거의 배였고, 그 다음에 20년에서 21년도에는 한 1000억 정도 매출액이,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같은 더블이고, 당기순이익은 뭐 더블이 아니라 한 3, 4배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또 증가를 하니까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뭐 유보율 돈도 많이 쌓여 있고 영업이익률도 이 정도면은 아주 뭐 꽤나 훌륭한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 뭐 배당은 150원 작년에 줬네요.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5,250원, 그러니까 5월 23일이죠. 올해 5월 23일에서 상당히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 24,000원 밑으로도 내려갔는데 26,500원 정도면 포워드 PR이 아까 7배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뭐 10배 이상은 주는데 7배밖에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덩달아서 내려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주가는 좀 더 싸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RSI에 따라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내려간다면 내일 뭐 미국 장이 금요일 날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내일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틈을 타서 하락장의 기회를 타서 좀 매수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 개인적인 픽입니다. 이거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제 케미컬류를 좀 알아볼 건데,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케미컬류는 2차 전지하고도 좀 관련 있고, 뭐, 여타, 뭐,
케미컬류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고 해서 대표로 든 게 이제 JC 케미칼, KG 케미칼, 애경 케미칼, 한솔 케미칼 뭐 이런 네 종목을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은데 JC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효자 종목으로서 지금 16,750원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파업류 수출 제한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지고 지금 뭐 7,160원까지 하락했었는데 거의 뭐라고 할까 배죠. 이게 뭐 50%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8,850원인데 이 정도 주가도 저는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는 회사로 느껴집니다. 7,160원에 뭐 잡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는 꾸준한 그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친환경과 바이오 중류 그런 것 때문에 친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의무 혼합 비율이라는 게 3.5% 이후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 그 수도 이전과 관련된 부동산 관련돼서도 한번 올랐던 것 같고 어쨌든 거기서 만들어내는 팜유의 수출 제한 때문에 16,750원까지 올라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현상이 또 뭐 어떻게 실적에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꽤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적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이제 1,500억, 1,500억이 41.26%,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게 216억에 101억 대비해서 112%, 113% 정도, 순이익은 146억에 72억에 10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누적으로도 26%, 39%, 39%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1분기하고도 실적을 비교해보는 그 제 표로 만들어서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요약을 했는데요. 1,500억. 1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41%. 근데 전분기 대비해서 더 잘 나왔습니다. 거의 뭐 한 80% 정도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1분기 대비해서 잘 나왔죠. 물론 1분기가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 2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작년이라든가 기타 뭐 20년에 비해서 매출액은 최고치가 아닌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0억 넘긴 게 처음인 걸로 보이고요. 어, 순이익은 한 뭐 150대 근접한 거예요. 100억대 넘긴 게 작년 3분기였는데 지금 상당히 최고 실적을 낸 게 아닌가 이 회사가.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4% 정도면 엄청나게 잘 나온 거라 역대 최고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주가가 8,850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만 원 이상 충분히 그리고 현재 지금 22년도 지금 실적은 옛날에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지금 뭐 기업 정보에 가니까 없는데, 어쨌든 4개 분기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도 PR이 5배밖에 안 됩니다. 예, 1분기에도 5배 정도였고,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SR도 1도 안 되고요. 어쨌든 회사는 유보율도 이제 돈이 계속 쌓여간다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이 회사는 지금 사도 매력적이라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시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저는 뭐 16,000원 그때 올라갔을 때 계속 분할 매도를 해서 다 팔고 다시 내릴 때 조정받을 때 다시 지금 매수하고 계속적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제시케미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뭐 부동산의 어떤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게 항공기에 쓰이는 SAF 그 관련해서 애경케미칼도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류 이런 거 관련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바이오 디젤 뭐 바이오 중류 관련된 뭐 팜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자체는 어쨌든 큰 수익을 가져다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왜냐하면 좋은 자리에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애경케미칼인데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3사 합병을 했죠. 애경화학, AK캠텍, 애경유화 이렇게 해서 3사가 합병해서 애경케미칼로 됐는데 지금 실적도 꽤 잘 나옵니다. 물론 이제 3사가 합병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현재 주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작년 9월 달에 17,450원인데 이게 7,67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7월 15일, 올해 7월 15일에.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9,950원까지 올라와 있죠. 최근 한
뭐라고 해야 4일, 5일, 6일, 7일 정도는 상승했다고 보여지네요. 7일 정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한번 보고 갈까요? 일단 N캠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68억입니다. 전년비 84% 증가했다고 되어 있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364억으로 이제 58.5%.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568억으로 308억 대비 84.4%. 지배분 순이익 420억이 292억 대비 43.8% 증가를 했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6일, 7일 정도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누적으로 봐도 1, 2분기 누적으로 봐도 상당히 매출액 65.1%, 영업이익 34.8%, 지배지분 순이익 7.8% 정도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SAF, Sustainable Air Fuel, 물론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케미컬류들은 뭐 일단 JC 케미칼도 그렇고 애견케미칼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소케미칼도 실적이 좋지만 현재 주가는 미래를 반영한다고 주가가 그 역시 반도체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많이 내려와 있죠. 이전에 3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초반, 22, 3만 원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KG케미칼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옵니다. 숫자적으로 봐도. 근데 주가는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애견케미칼은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7,670원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봐서는 여전히 그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RSI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서 사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회사가 실적 추이를 보면 지금 PER이 4.47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실적에 비해서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6.45%의 외국인 지분율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물론 이제 예상치가 안 나오네요. 예상치가 안 나오는데 실적이 보시면은 이제 물론 3사가 합병했기 때문에 숫자가 커진 영향이 착시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숫자가 이렇게 커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좀 분기별로 지켜봐야 되겠고 3사 합병 이후에 숫자가 어느 정도 어떻게 증가를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1분기 대비해서도 1분기에 5,328억인데 지금 1분기가 5,328억에 영업이익이 262억, 당기순이익이 181억 나왔죠. 근데 2분기가 6,364억이죠. 6,300억, 한 1,000억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다. 568억이잖아요. 568억이면 100%가 넘는 거잖아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568억이니까 100%가 넘는 거고,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지금 당기순이익은 420억 넘게 나왔기 때문에 181억 대비해서도 10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스 프라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에 훨씬 좋게 나왔죠. 그리고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저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은 낮지만은 상당히 숫자적으로 1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애견케미칼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보자.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적게면 지금은 RSI가 높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또 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사놓고 나중에 조정하면 조금 더 사고 또 조정을 받으면 조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본다고 하면 애견케미칼도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KG 케미칼인데요. 실적 발표를 했긴 했는데 여기는 나오진 않는데 KG 케미칼도 실적이 잘 나와서 어쨌든 KG 그룹의 어떤 그 딸린 회사들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KG 케미칼 실적도 연결 지표, 재무제표로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 쌍용차 인수를 했죠. 쌍용차 인수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회사가 황산 니켈, 그런 거 관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의 2차전지 관련돼서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볼까요?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 실적도, 지금
재무제표 매출액 1조 5,200억입니다. 1조 5,200.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2%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713억으로 28.4%, 이 정도 성장했고, 지배지분 순이익 같은 경우는 엄청나죠. 28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2분기 누적으로 봐도, 상당히 다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트를 보시면 KG케미칼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RSI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쌍용차의 그 신형차인가요? 토레스였나요? 토레스도 예약 사항이 순조롭게 예약 대수가 좀 많이 접수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뭐 KG 동부제철이라든가 KG 이니시스라든가 KG ETS 뭐 이런 자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실적을 가져와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차트 주가의 위치는 낮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솔케미칼도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 그 과산화 수소를 하고 있지만 실리콘 응급제에 관련된 것도 삼성 SDI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3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306억 2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604억으로 12% 순이익은 500억 그다음에 11.32% 정도 증가를 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차트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하고 비교를 하면 뭐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뭐 39만 2천 원까지 갔던 건데 지금 22만 6천 원이니까 상당히 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 반도체 사이클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응급제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뭐 나온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PR이 17배 정도 되고 포워드 PER 한 13배, 외국인 지분율은 36.07% 정도 되고 시가총액 2조 5,618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회사에서 많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예상치를 한번 볼까요? 22년도의 실적이 이제 9,256억, 2,213억, 1,785억 정도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9월 달이네요. 9월 달이 예상 실적인데 조금씩 증가를 하는 거죠.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이게 증가한다는 게 많이 좀 꺾여야 되는데 예상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률이 뭐 26%나 찍힌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뭐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26%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당도 2,100원, 작년에 2,100원을 줬고 올해 2,210원 진이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KG케미칼도 배당도 괜찮고요. 배당주로서도 괜찮게 보여집니다.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한번 따져보시고 케미칼류는 안정적인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5%가 넘습니다. 지금 10,000원도 안 하기 때문에 500원만 해도 5%라는 배당 수익률이 발생하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말씀드린 JC케미칼, KG케미칼, 애경케미칼,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보십사. 의견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투자에 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받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떤 유럽의 이제 월동 준비라고 할까요? 지금 유럽은 난리지 않습니까? 뭐 기상이변도 뭐 이런 기상이변이 없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홍수 나갖고 뭐 파리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이 침수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강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수 그다음에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엄청 많이 녹았다고 하죠. 기온이 뭐 16도인데 원래 방한복을 입던 사람들이 지금 반바지를 입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선기사제, 풍력, 태양광, 물론 이제 미국의 IRA 법이라든가 그런 법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튼 전 지구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에너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이
가는 수급이 몰리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의 공조기를 뭐 공급한다는 우리산업홀딩스 뭐 그런 종목도 눈에 띄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주요 주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에너지 재편, 친환경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우리나라 뭐 올해 말에 뭐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연내에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내일 또 시작되는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금요일 미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내일 또 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미국의 FOMC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가 잭슨 홀 미팅의 내용 이런 내용 어떤 거시적인 내용 때문에 조금 뭐 힘든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정의 기회로 어떤 뭐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기회가 온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 샀던 뭐 조선기자재라든가 지금 상강 M&T 같은 경우에도 공시 뭐 대만에 6천억 넘는 그 공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1,000원 넘게 찍다가 29,150원인가요? 그 종가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동안에 못 담았던 좋게 흘러갔던 못 담았던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 같은 거를 한번 좀 노려볼까 생각해요. 물론 뭐 HSD 엔진이라든가 케이프 같은 어떤 조선기자재, 한국카본, 동성하이텍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에 그 피팅 밸브류 같은 거, BMT, 하이로코리아, 승방밴드 이런 종목들도 좀 한번 싸게 좋은 기회를 줄 때 좀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못 샀던 너무 이제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사지 못했던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일각에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꼭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조선기자재주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말인데요. 10시 36분, 벌써 10시 36분이네요. 남은 주말 잘 쉬시고요.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